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전 25세 여자입니다. 좀 이른 나이에 결혼한 새댁이기도 하고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예전과 다르게 오픈마인드에 친엄마만큼 잘 통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제가 겪은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시대의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던 분이랍니다. 무시와 괄시, 나쁜 말과 직업을 보고 사람을 하대하는 것까지 아주 그냥 옛날 양반이 따로 없어요. 그럼 제 시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밌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밥차를 운영하셨어요.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저도 아빠의 트럭을 타고 많은 곳을 구경 다니며 고사리 손으로 재미있게 일을 도왔죠. 그중 드라마 촬영장이나 영화 촬영장에서 예약이 들어오면 텔레비전에서 보던 배우들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제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아빠 혼자서 도매시장에서 채소와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매일같이 피곤한 몸으로 일하셔서 그랬는지 졸음운전을 하셔서 가드레일을 뚫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어렸던 전 아빠가 돌아가신 게 꿈 같았고 며칠 뒤면 아무렇지 않게 제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뒤늦게 슬픔이 찾아와서 우울한 사춘기를 보냈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 하나를 제대로 키우시려고 홀로 트럭을 몰고 다니며 밥차를 운영하셨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저희 엄마는 천하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더러 엄마처럼 일해보라고 하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답니다. 여하튼 그런 고생을 하는 엄마를 보며 자란 전 고등학교 때부터 패스트푸드점과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일했답니다. 제 용돈을 직접 벌고 싶기도 했고 나중에 대학 갔을 때 엄마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제가 직접 땀을 흘려 돈을 벌어보니 돈에 대한 개념이 뇌리에 세게 박혔답니다. 1,000원을 쓸 때는 1시간을 고민하고 10,000원을 쓸 때는 하루를, 그리고 50,000원을 쓸 때는 한 달을 고민하면서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입학금과 등록금 모두 제가 번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엄마가 제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며 당신이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을 강하게 거절하고 제 뜻대로 하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는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식품 생산 관리직을 맡게 되었답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거죠. 처음엔 엄마 밑에서 일을 할까 했는데 일이 힘들다고 반대를 하셔서 취직으로 눈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회사에 취직해서 하는 일은 크게 힘들지 않고 하루에 8시간만 일해서 비교적 여유로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친한 친구랑 맛집을 다니는 취미 생활을 했답니다. 전 줄을 서서 밥을 먹는 식당만 찾아다니며 미식가 마냥 음식의 맛을 보고 평가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그런데 줄을 서는 식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맛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런 음식인데 사람들이 왜 줄을 서는지 연구해보면 식당 주인의 친절함과 서비스 정신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맛보다 중요한 게 사장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네요. 그렇게 주말마다 친구와 맛집 탐방을 계속하던 중 제 인생의 인연이 되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설렁탕집이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었답니다. 저와 친구는 부푼 기대를 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설렁탕 맛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보통 설렁탕이더라고요. 어디 가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었죠.
전 그 식당이 사장님 때문에 잘 되나 싶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서비스도 별로였고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도 그저 그래서 사장님을 보고 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회사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회사원들의 입맛에 먹을 만하다고 느껴져서 손님들이 몰리는 거라 판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50대로 보이는 여사장님과 20대 후반의 아들로 보였어요. 모자가 함께 일하니 손발이 잘 맞아서 빠르게 회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여기저기 눈을 돌리다가 한쪽 벽에 붙은 유명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식당 아주머니와 트로트 가수 박상훈과 식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전 그 가수를 좋아하고 있어서 사장님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가수 여기 왔다 갔나 봐요. 박상훈 요즘 완전 열풍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 오빠가 우리 집 설렁탕을 엄청 좋아하거든. 게다가 나랑 상훈 오빠의 인연이 깊어요. 오빠요? 사장님 아들뻘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가수랑 인연이 깊다고요? 설마 친척 사이라도 되세요? 우리 팬클럽 아줌마들은 다들 오빠라고 부른다오. 그리고 친척은 아니고 내가 상웅 오빠의 경기도 팬클럽 회장입니다. 난 언제든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내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온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사장님. 여 사장님은 트로트 가수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자 기분이 좋았는지 주방에 들어가서 그 가수의 노래를 틀었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식당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꼭 한번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전 민망해서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네? 제 연락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긴요.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눌러주세요. 제발요. 저 진짜 손님들한테 이런 짓 절대 하지 않는데 그쪽은 진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뭐 나중에 커피 한잔 해요. 식당 아들은 꽤 멋있고 잘생겨서 제 마음이 쉽게 열렸답니다. 뭐 나중에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튿날부터 그 남자에게서 매일같이 카톡이 왔어요. 아침엔 잘 잤느냐, 점심엔 밥 잘 먹었느냐, 저녁엔 좋은 밤 보내라 등등 일상적이면서도 관심을 표하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어요. 전 며칠 가다 그만두겠지 싶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저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하고 보름 만에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식사와 커피 그리고 영화까지 같이 보며 즐거운 데이트를 했답니다. 선주씨, 오늘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저와 데이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닌데 다시 만나야 될까요? 그럼 오늘부터 1일하면 되겠네요. 우리 사겨요. 네? 그 남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로 저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했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과 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선이 귀엽게 보였죠. 전 사귀는 남자도 없었고 눈앞에 있는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우리 한번 사귀어봐요, 호영씨. 정말요? 이거 꿈 아니죠? 생시 맞죠?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뭐 볼 게 있다뇨. 선주신 저에게 여신 같은 분이라고요. 식당에서 처음 봤을 때 선주씨 얼굴에서 빛이 나왔다니까요? 전 낄낄거리며 호영씨의 반응을 즐겁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작하는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여느 연인처럼 평일에는 잠깐 만나고 주말에 오랜 시간을 데이트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호영 씨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빼고 전 만나러 와줬답니다. 주말에 손님들 많지 않아? 바쁠 텐데 매번 우리 동네까지 와주네? 사실은 말이야. 주말에 손님이 더 없어. 평일엔 직장인들이 붐벼서 바쁜 거라고. 역시나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그냥 보통의 설렁탕집이었으니 주말에 일부러 찾아갈 손님들이 많을 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1년을 함께 했는데 호영 씨가 섣부른 프로포즈를 했어요. 선주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나중에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고 운영하면 널 굶길 일은 없을 거야. 자기야, 나 이제 25이야. 이 청춘에 벌써 결혼을 하자고? 나 아직 많이 못 놀아서 아쉬운데. 결혼하고 놀면 되잖아. 나랑 결혼만 해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내 색시가 되어주세요. 호영 씨는 멋있고도 귀여운 말로 절 설득했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빈자리를 많이 느꼈는데 호영 씨가 그 자리를 많이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것도 괜찮고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호영 씨의 식당으로 가서 예비 시어머님을 뵙게 되었는데 절 기억하지는 못하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밥 먹은 적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가게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억이 날 리 없지. 지금도 봐봐.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손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네, 그렇네요. 어머님 손맛이 있어서 그런지 설렁탕이 엄청 맛있어요. 저도 나중에 꼭 배우고 싶네요. 전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며 점수를 따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가 그렇게 맛있었어? 내 며느리가 된다면 비법을 전수해 주도록 하지. 하고 어깨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저와 호영 씨를 앉혀두고 호영 씨가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호영이는 입이 대장금이야. 나와 내 남편보다 미각이 뛰어나지. 나중에 제2의 백종원이 될 테니까 선주 네가 땡 잡은 거야. 알겠니? 네? 네, 맞아요. 제가 땡 잡은 거죠. 제2의 백종원과 결혼을 다 하고. 너무 기쁘네요. 마지못해 그렇게 대답하자 호영이 넌 결혼 전에 경영 수업을 받도록 해라. 너 장가 가면 우리가 식당 하나 차려줄 테니까 독립해서 장사할 생각을 하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호영 씨는 혼자 식당을 운영할 만큼 숙달되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거절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밀어붙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지금 움츠린 개구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뛰는 법이랄 소리야. 네가 음식 개발하고 가게를 오픈하면 분명 초대박이 터질 거라고. 이 엄마가 장담해.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준다는데 내가 노력해봐야지. 그럼 뭐부터 할까?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경영 수업이 별거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따라만 와.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호영 씨와 절 불러서 어디론가 데려갔답니다. 그곳은 백종원 대표의 체인점 중국집이었어요. 여기 짜장면 맛이 기가 막힌 거 알지? 모든 배달의 원조는 바로 중국집이지. 여기가 기초가 될 곳이니까 함께 짜장면 맛을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자. 전 대단한 곳에 데려가서 경영 수업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겨우 짜장면 3그릇을 시켜서 맛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일단 두고 보기로 하고 테이블에 올려진 짜장면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짜장면은 그렇게 비비면 안 돼.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이렇게 비벼라. 음식은 곧 음악이며 음악은 리듬이야. 자, 따라해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알겠어 엄마. 역시 엄마는 짜장면 비비는 것부터가 다르다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면부터 먹지 말고 짜장 국물의 맛을 보렴.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한번 말해봐. 이건 완벽한 미각을 가진 네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야. 전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호영 씨에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짜장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이 맛은 정말 깊은 맛이야. 돼지고기의 기름진 맛과 양파의 단맛, 오이의 향까지. 그리고 잘 우려낸 짜장 맛이야. 그게 다니? 다른 맛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응. 짜장 맛이 나서 짜장 맛이 난다고 한 건데 다른 맛이 느껴지냐고 물으면 어떡해? 역시 내 아들은 태장금이었어. 내가 속임수를 쓴 질문을 던졌는데 일관된 대답을 했구나. 충분히 자격이 있는 미식가야. 원더풀 맛있어? 엄마, 정말이지? 그럼 나 식당 해도 되는 거야? 중국집으로 차릴까? 아니, 이제 1단계를 마친 거야. 오늘 밤부터 이 짜장면의 맛을 내보도록 해. 아니, 이것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라. 그게 너의 숙제야. 그리고 네 경영 수업은 10단계까지 있으니까 이 엄마의 경영 수업을 계속 따라오도록 해라. 그리곤 호영 씨는 매일 밤마다 요리 연구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맛을 볼 때마다 느낀 건데 호영 씨는 절대 미각은커녕 그냥 일반인 수준의 미각이었어요. 그냥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맛이었죠.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저와 호영 씨를 불러서 국밥집, 감자탕집, 족발집, 치킨집 등등 여러 곳을 오가며 경영 수업을 데리고 다녔답니다. 하루는 분식집을 갔는데 떡볶이를 음미한 호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 쌀떡이 아주 쫄깃한 게 꼭 젤리를 씹는 기분이야. 역시 내 아들은 최강 미각이야. 이 쌀떡이 떡볶이의 포인트지. 이윽고 순대를 썰어서 가져온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거 밀떡인데요? 분식집 주인의 말에 두 모자는 얼굴이 떡볶이 국물 색깔로 변했답니다. 이거 봐요, 사장님. 쌀떡처럼 맛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미각이니까 괜한 시비 걸지 마세요. 손님, 전 밀떡이라서 밀떡이란 말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형편없는 것 같다. 다른 집으로 가자. 아들아, 날 따라오너라. 하고 도망치듯 분식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호영 씨가 하는 대답은 하나같이 뻔한 대답인데 매번 역시 최고의 혀를 가진 절대 미각이라고 과찬을 하셨고 백종원을 넘어설 인재라고 매일같이 칭찬하셨어요. 전 결혼 전에 대체 이게 뭐하는 건가 싶어서 호영 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말씀대로 진짜 식당 차릴 거야? 요 근처 식당 몇 군데 다니면서 맛보는 게 경영 사업은 아니잖아. 요리 개발도 지금 완벽하지 않고 말이야. 선주야,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야. 사람들은 해답을 코앞에 두고 멀리 간다니까. 그리고 나의 재능이 더해지면 완벽한 식당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으유, 말은 청산유수네. 알았어. 경영수업 열심히 받아서 나 호강시켜줘. 걱정하지 마. 이 오빠 한번 믿어봐. 제대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시어머니나 호영씨나 도찐개찐이었어요. 자기가 진짜 대장금이나 백종원의 음식 맛을 따라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 것 같았죠. 어쨌든 호영씨가 성실하고 열정이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만히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이는 시어머니께 경영 수업을 모두 마쳤다며 요리 개발에만 집중했어요. 제가 퇴근하면 꼭 자기네 식당으로 들러서 맛을 봐달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뭐야? 이거 파스타네? 어디 맛 좀 볼까? 이건 그냥 파스타가 아니야. 유기농 야채와 살아 숨쉬던 토마토를 잘게 갈아서 넣은 100% 수제 파스타라고. 파스타면도 내가 직접 뽑았어. 알았어.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 전 한 입 먹어보고 호영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얼마든지. 내 음식에 감동했구나? 아니, 편의점에서 사먹는 거랑 비슷해. 그러자 호영씨의 표정은 굳어졌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 너 내 아들 작품을 편의점 파스타랑 비교하니? 선주, 너 입이 아주 똥입이구나. 내가 맛보았을 때는 파스타가 입 안으로 들어오자 온몸에 세포들이 깨어났다고.
이런 예술작품을 몰라보는 넌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야? 아, 그러셨어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넌 미각이 너무 둔해. 유기농 채소와 살아 숨쉬던 오징어까지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편의점 파스타와 비교할 수 있냐고!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 요리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입 더 먹어보고 감탄하는 연기를 했답니다. 어머님, 역시 다시 먹으니까 다르네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입이 텁텁해서 잘못 느꼈나 봐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의 작품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선주, 너희 어머니도 요식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맞아요. 그럼 좀 싸가지고 가거라. 같은 일을 하는 너희 어머니한테도 시식을 맛볼 기회를 한번 드려야지. 언제 이만한 파스타를 드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아, 네, 감사해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전 어쩔 수 없이 호영 씨의 편의점 파스타와 비슷한 맛의 파스타를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엄마는 한 입 드시자마자 어디서 이런 맛대가리 없는 걸 주워왔느냐고 절 혼내셨어요. 다음부터는 불량식품은 사 먹지 말라면서 바로 버리셨답니다. 남들의 말을 듣지 않는 시어머니와 호영 씨의 요리 개발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예비 시댁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저에 대해 아는 게 회사원이라는 거 빼고는 아시는 게 없어서 그날 많은 질문을 했답니다. 선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거 참 안 된 일이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요식업을 하신다고 했고, 요식업 중에서도 뭘 하고 계시니? 네, 저희 엄마는 출장 밥차를 운영하세요. 매일 출장 나가듯이 멀리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시는 일을 하시죠. 뭐라고? 밥차? 그게 정말이야? 네가 지난번에 말한 요식업이 밥차였어? 그 트럭들 몰고 다니면서 노숙자들 밥 퍼주는 그런 밥차? 네, 뭐 노숙자분들께 드리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 출장도 많이 가세요. 그리고 어머님, 밥차도 요식업 맞지 않아요? 아휴, 속았네, 속았어. 나는 뭐 호텔 주방장이나 레스토랑 운영한 오너인 줄 알았더니 고작 밥차 아줌마였어? 선주, 너 왜 진작에 밥차라고 말하지 않은 거야? 너도 부끄러워서 일부러 숨긴 거지?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아니요, 어머님이 굳이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밥차 하시는 게 문제가 돼요, 어머니? 당연히 문제가 되지. 개나 소나 하는 밥차 아줌마가 내 사돈이 되는 게 말이나 되니? 그지들한테 밥이나 퍼주는 게 어딜 요식업이라고 까불어. 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설렁탕 장인이라고. 이런 우리 집안이랑 비교가 돼도 너무 심하게 되잖아. 진작 알았더라면 내 아들 경영 수업에 널 부르지 않았을 게다. 자격 있는 집안의 딸인 줄 알고 널 초대한 거라고. 내가 가르쳐준 수업을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건데. 분해. 너 내가 수업료 받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저희 엄마가 밥차를 하셔서 반대하신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도 겉만 보고 평가하시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까불어? 꼴랑 밥차하는 의미를 뒀으며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오늘 모욕을 당한 기분이야.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밥차 하시는 엄마를 심하게 무시하셨고 그녀의 딸인 저도 하찮은 존재라며 막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절대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답니다.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렸고 절 따라 나온 호영 씨에게 욕사발을 날리며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엄마는 생활력이 강하고 음식 솜씨도 수준급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심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이별을 결정하고 호영 씨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전해주었죠. 오늘로서 자기랑 끝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자기야, 그냥 가지 마.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난 절대 자기랑 헤어지지 못해. 선주, 넌 나랑 천생연분이라고. 천생연분 좋아하네. 나 무조건 너랑 헤어질 거야. 우리 엄마 저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25년 만에 처음 봐. 자기가 어머님이랑 인연을 끊지 않을 거면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안 돼, 선주야. 제발 돌아와. 하지만 호영 씨는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든 돌릴 테니 자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빌었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화가 심하게 나긴 했지만 절 뼛속까지 사랑해주는 호영 씨를 보자 제 마음이 사랑으로 기울어졌답니다. 그래서 전 호영 씨에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일러주었고, 그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를 설득하느라 연락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호영 씨는 저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는데 호영이가 너 없으면 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땡중이 되겠다고 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마운 줄 알아라? 하고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님. 그래야지. 넌 내 아들만 믿고 내 조만 잘하면 돼. 호영이는 백종원을 능가하는 인물이 될 테니까. 넌 봉 잡은 거야? 어쨌거나 결혼하려면 뭐 상견례부터 해야겠지? 언제가 좋으려나? 저희 엄마는 시간 조율하기 쉬워서 언제든 괜찮아요. 하긴 밥차가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겠어. 시어머니가 또 제 속을 긁는데 겨우 화를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어디로 모실까요? 댁에서 가까운 한정식 집으로 예약할까요? 그래, 엄마. 상견례는 무조건 한정식이지. 내가 예약할게. 아니, 그럴 거 없다. 상견례도 원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야. 선주 니네 엄마가 밥차를 한다고 하니까 너희 엄마 밥차 앞에 테이블 깔고 하면 될 것 같구나. 네? 저희 엄마 밥차에서 상견례를요?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결혼 허락을 해줬으면 제대로 좀 해줘. 이게 제대로 하는 거지. 아니, 선주 엄마가 만일 호텔 주방장이라도 된다면 멋들어진 곳에서 상견례를 했을 거야. 그런데 밥차 따위나 몰고 다니는 아줌마라고 하니 대충 수준에 맞춰서 밥 한 끼 먹고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차피 손해보는 장사인데 뭐하러 좋은 데 가서 비싼 밥을 먹어? 만약 이를 거절하면 난 결혼 반대할 거다. 호영이 네가 땡중이 된다고 난리를 쳐도 말이야. 밥차 따위의 사돈을 한정식에 대접하는 건 내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희 엄마를 무시하다 못해 계급을 나누고 하찮게 보는 것 같아서 몹시 기분이 나빴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의 말을 엄마한테 전했어요. 상견례를 내 밥차에서 하자고? 그런 발상은 누가 한 거야? 엄마 진짜 미안해. 우리 시어머니가 착하게 늪에 빠진 분이라서 헛소리를 많이 하셔. 엄마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취소할게. 그럼 호영이랑 결혼을 깨버리겠다고? 널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버리는 거 아니야.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전해. 상견례 장소는 시청 앞 자유공터에서 하겠다고. 물론 내 밥차를 끌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전해라. 엄마 기분 언짢았지? 진짜 미안해. 괜찮아. 재미있는 상견례가 될 것 같으니까 기대해봐. 진짜? 엄마 고마워. 엄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이시며 밥차에서 상견례를 하는 걸 허락하셨네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와 엄마는 트럭에 몸을 싣고 시청 앞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엄마는 바로 식사 준비를 시작하셨고 그 사이에 시어머님과 호영씨가 도착했답니다. 어머, 선주 어머님 안녕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밥차를 끌고 나오셨군요. 예상한 대로 낡아 빠진 트럭에다 밥을 싣고 다니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군요. 네, 반가워요, 호영 어머님. 말씀대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손맛은 있으니 밥맛은 괜찮으실 거예요. 아휴, 그런데 위생은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손은 씻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전 이런 길거리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되네요. 제가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찬을 보아하니 시래기국에 돼지고기랑 반찬 몇 가지밖에 안 되네요. 이거야 원, 배나 채우고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대를 하지 않고 나오긴 했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아, 제가 준비해온 게 부실하게 보이셨군요.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말씀만 하세요.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이깟 밥차에서 뭘 만들겠어요. 안심 스테이크, 랍스타, 참치회 이런 게 제 입에 맞는데 여기서 불가능하겠죠? 그냥 시래기국이나 퍼서 앉읍시다. 대충 날짜 잡고 헤어지자고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호영어머님이 말씀하신 스테이크, 랍스타, 참치회 그리고 호텔 뷔페까지 가능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엄마는 귀에 꽂혀있는 이어폰으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자, 다들 잘 들었죠? 이제 입장들 하세요.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세요? 무슨 007 작전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시청 앞으로 갑자기 밥차 50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트럭들이 왜 몰려드는 거지? 여기서 무슨 행사라도 하나? 행사라뇨.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드시고 싶은 거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이윽고 트럭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은 레드카펫을 깔고 다른 사람들은 대리석 식탁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트럭마다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턱이 빠지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놀랐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안심 스테이크와 랍스타 그리고 한 요리사의 참치 해체쇼까지 벌어졌답니다. 엄마는 트럭에서 내려서 시어머니를 레드카펫으로 안내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입을 가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참고로 저 참치는 오늘 들어온 놈이에요. 엄청 싱싱하니까 실컷 드세요. 그리고 많은 요리사들이 뷔페를 준비했으니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드시면 되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워. 어머머, 저 참치 아가미 꿈틀거리는 것 좀 봐. 너무 신기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 엄마는 내노라 하는 밥차 회사의 대표셨어요. 직원만 100명이 넘는 아주 큰 회사였고 보유한 밥차만 200여 대였죠. 그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음식을 전수받은 제자들도 아주 많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악착같이 일하신 엄마는 여기저기 입소문이 퍼져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분점을 내듯이 트럭을 내서 지금은 어엿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셨답니다. 여하튼 엄마가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한 작전은 제대로 성공했답니다. 사돈, 이제 그만 놀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없다뇨. 아니, 제 평생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봐요. 사돈,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구한 게 아니고 저의 제자들이자 직원들이에요. 다들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맛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호영어머님, 이 정도면 밥차도 쓸만하죠? 어머나 세상에 쓸만하다뇨. 너무 훌륭해서 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에요. 사돈,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리석 식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감탄사를 멈출 줄 몰랐어요. 어머머, 참치가 내 입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 흔들흔들. 이건 마치 쌈마를 추는 것 같아. 이걸 먹으니까 춤이 저절로 나올 것만 같아요, 사돈. 시어머니는 앉은 채로 어깨를 실룩거리며 춤을 추는 신용을 하더군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음악을 준비해 드릴게요. 엄마는 귀에 꽂힌 이어폰을 대고 음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널찍한 무대를 설치했고 그 위에 피아노와 북처럼 생긴 젬베를 들고 올라오고 통기타를 맨 연주자와 색소폰 연주자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삼바춤을 출 댄서들까지 모두 무대 위에 올랐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삼바 연주가 울려 퍼졌고 댄서들이 꼬물꼬물거리는 댄스를 추며 흥을 돋웠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식사를 하다 말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댄서들과 함께 흥겹게 삼바춤을 추셨네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웃겨서 식구들 모두 낄낄거리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삼바 무대는 한참 동안 진행되었고 시어머니가 지쳐서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연주가 끝이 났답니다. 사돈 만족하셨나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준비한 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니에요. 전 오늘 최고의 날을 만났습니다. 준비하신 건 다음 기회에 또 보여주세요. 사돈,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한테 안기면서 소녀처럼 기뻐하셨어요. 결국 저희의 상견례는 파티장이 되어서 화끈하고 멋지게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무시하고 하대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모습으로 저와 엄마한테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가 무시를 했다니 이 천한 년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아가 내가 너에게 했던 모진 말들도 모두 잊어주거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앞으로는 널 공주처럼 아낄 거야. 이에 저와 엄마는 화가 풀려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사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기 들어오는 차 보이시죠? 네? 아, 저 벤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거기에 사돈에게 드릴 선물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선물이요? 지금도 과분한 선물을 받았는데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기대하세요. 저도 차 안에 누가 탔는지 무슨 선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기대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벤츠가 저희 식구들 앞에 멈춰서더니 뒷좌석에서 낯익은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어머, 이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박상웅이잖아요. 네, 사돈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라고 듣고 부탁 좀 해봤습니다. 저랑은 밥차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가끔 만나고 있어요. 얼른 가셔서 인사부터 하세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가수에게 달려가 안기셨습니다. 상욱 오빠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제가 경기도 팬클럽 회장인데 우리 식당에도 다녀갔었잖아요. 오빠,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아유, 잠을 많이 못 잔 모양이네. 오빠 얼굴을 보니까 이 소녀의 마음이 아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네요. 전 오늘 밥차 사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사돈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요. 아휴, 상웅 오빠, 진짜 이 소녀가 오빠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뻘 되는 가수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부끄럽지 않게 잘도 하셨어요. 상웅아, 와줘서 고마워. 아줌마가 괜히 바쁜 시간을 빼앗은 게 아닌지 모르겠네. 에이, 사장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한테 사장님은 제2 엄마라고 했잖아요.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이렇게 달려올 겁니다. 그래, 고마워 상웅아. 그럼 우리 사돈을 위해서 노래 몇 곡 좀 해줄래? 네, 사장님. 그럼 바로 공연 시작할게요. 저 이번에 신곡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도 되겠죠? 공연이요? 상웅 오빠가 여기서 날 위해 노래까지 불러주신다고요? 그럼요. 밥차 사장님 부탁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여기 계신 사장님은 제가 무명 시절에 공짜로 밥도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신 은인이세요. 그래서 밥차 사장님이 부르시면 어디다 달려갑니다.
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럼 이만 무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인과 사진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자리로 돌아와서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소녀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사돈, 이렇게 절 감동시켜주시다니. 전 사돈이 밥 잘한다고 하셔서 무시하고 깔봤는데 저 같은 년은 맞아도 싸요. 저 한 대 때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만 울고 상웅이 노래나 들읍시다. 신곡도 불러준다니까 기대하자고요. 맞다. 우리 상웅 오빠 공연을 봐야지. 상웅 오빠 사랑해요. I love you. 이 소녀를 위해 노래 불러주세요. 가수의 노래가 시작되자 시청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콘서트를 방불케 했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모인 시청 앞 공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곳이어서 아무런 문제나 제약이 없었답니다. 여하튼 가수의 공연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사진을 거의 100장 정도 찍으셨고 사인도 수십 장을 받아가셨어요. 저희의 상견례는 그제서야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희 엄마를 존경하다 못해서 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얼마 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게 되었고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결심한 게 있다며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나 장모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나도 밥차를 해서 성공하고 싶다고. 어머님이 자기한테 식당 차려준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겠다고? 시어머니가 싫어하시지 않을까? 아니, 나 엄마한테도 미리 말해뒀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잖아. 자기가 그랬잖아.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랬지. 그래도 자기는 뭘 하면 끝장을 보니까 식당을 해도 망하진 않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상견례 때 장모님 후광이 장난 아니더라. 나도 그렇게 존경받는 밥차 대표가 되는 게 꿈이 돼버렸어.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다니까? 그랬어? 하긴 우리 엄마가 카리스마가 좀 있긴 해. 따르는 제자들도 많고. 그런데 엄마가 당신을 제자로 받아줄지 모르겠다. 우리 엄만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데.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장모님 뒤를 잇는 밥차 아저씨가 되고 싶어. 알았어. 징그럽게 애교 부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서 전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의 결심을 전해드렸어요. 엄마, 사위가 밥차 하고 싶다는데 어때? 뭐? 네 서방이 그때 그 맛대가리 없는 파스타 만든 인물 아니었냐? 그런 실력이면 제자로 거두긴 좀. 그러자 제 남편이 옆에서 장모님, 저 진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절 제자로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스승님! 하고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낄낄 웃으시며 흔쾌히 허락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1등 제자로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셨죠. 한편 시어머니는 설렁탕집을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엄마를 따라다니며 밥차 알바를 하기로 했답니다.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조수를 자청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웅 오빠도 자주 볼 수 있어서 당신의 가게보다 밥차에 더 많이 매달렸네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저와 남편이 함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같이 하자고 하도 졸라대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도 밥차 아줌마가 되었답니다. 제가 엄마의 뒤를 이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 엄마와 같은 길을 걷고 있네요.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는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지방까지 출장을 나가게 되어서 매일같이 바쁜 삶을 살고 있네요. 사람의 직업을 보고 평가한 시어머니가 잘못하시긴 했지만 지금은 지난날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무 많은 욕은 자제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실컷 떠들었으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랄라의 사연 드라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